미국 뉴욕시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시장으로 올해 초 취임한 에릭 아담스 시장을 구티비가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KPA 느도바 국제연합선교회 박성민 선교사가 처음으로 국내 교회를 통해 선교 물품을 후원받아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선교 물품 이송 과정을 구티비가 취재했습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국내 대학들을 위해 기도하는 연세조찬 기도회가 1일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한국교회의 섬김을 강조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제11차 총회가 지난달 31일 독일 카를스루에서 열렸습니다. 고신재난 긴급구호단이 폭우 피해를 입은 진주 신광교회를 찾아 긴급구호금을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을 관할하는 시장에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시장으로 취임한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을 구티비가 미주 한인교계 방송사 최초로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 한인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드러낸 한편 최근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로 인해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 민족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혐오 범죄 근절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혐오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구티비 뉴욕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무차별 범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뉴욕시 3만 6천여 경찰과 시 당국이 모든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대책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다양성의 경이로움과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그 가르침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 is so important. Although we have witnessed a decrease in hate crimes among the AAPI community, a decrease is not enough for me. We have to eradicate the hate crime. It can't be just policing. Of course, if someone breaks the law and is harmful to a member of the AAPI community, we need to enforce the law and make sure that they are held to process. But we also need to educate. 이날 인터뷰에서 에릭 아담스 시장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언급하면서 린달리 시의원과 줄리원 시의원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자원봉사와 희생을 했었다며 한인 젊은이들이 이 두 의원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사회에서 자신을 펼쳐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2명의 한인 여성 후보가 뉴욕시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To do as they did, put yourself out there. Don't be fearful. Don't let naysayers tell you what you can't do. And just be courageous enough to go out and expose yourself to the criticism, expose yourself to the uncertainty. Both of them are amazing electeds. 이어서 에릭 아담스 시장은 뉴욕 시장으로 출마하기로 결정했을 때 한인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지해줬다며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to the Korean community. It was clear when you looked at the numbers and votes and you did an analysis, their support for my election was extremely strong. 마지막으로 아담스 시장은 뉴욕 시장으로 일하는 동안 한인 사회와 협력하고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한국인들이 뉴욕에서 성장하고 큰 몫을 담당해 주길 바라고 뉴욕의 한인들과 소통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길 원했습니다. 뉴욕시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저력을 가진 도시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선교사 파송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위해 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현지에 파송돼 있는데요. KPA 느도바 국제연합선교회가 국내 10여 개 교회와 함께 아프리카 원주민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와 필리핀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KPA 느도바 국제연합선교회 박성민 선교사가 케냐와 콩고, 부룬디 등 아프리카 7개국에 흩어져 있는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물품을 전국 각지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책상과 의류, 화장품과 가전제품 등
아프리카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이 4피트 컨테이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의사 출신으로 필리핀에서 22년간 의료 사역을 한 박 선교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아프리카 부룬디로 사역 장소를 옮기며 한센인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이족 전도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번 일정을 준비한 박 선교사는 처음 국내에서 선교 물품을 전달받고 아프리카로 보내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정말 겁없이 덤벼들었지만은 마무리를 할 수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걸 뭐 여러 가지 국리를 해봤지만은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게 엄청난 일이고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품은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수원 창대교회와 서평택 중앙교회, 순천 율산 소망교회 등 10여 개 교회가 선교 물품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홍성 성은교회와 양주 산성교회에서는 수개월간 선교 물품을 모으고 보관 장소와 탑차, 짐을 싣는 일까지 전 교인이 나섰습니다. 선교 지역에서는 책상 같은 것도 너무 거기는 가격이 비싸고 귀하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한 분이 이제 자기 사업지를 정리하게 되셨습니다. 집사님들, 청년들이 가서 그곳에 있는 집기들을 다 뜯어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선교지에게 전달이 되면 너무나 귀한 가치가 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번 선교 물품엔 구티비 시청자 문정순 씨가 후원에 동참해 아프리카를 향한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 달 반이 소요되는 이번 일정은 지난 21일 부산항을 출발해 인도 뭄바이를 거쳐 케냐 몬바사 항구로 가게 됩니다. KPA 이사갈 대표는 처음 진행하는 선교 물품 전달이라 감격스럽다며 이번 일정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고 학원 복음화에 헌신하기 위해 세워진 연세조찬 기도회가 1일 열렸습니다. 연세대 신과대를 졸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이날 특별히 설교에 나서 기독교인들의 섬김과 배품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기독사립학교 명문 연세대학교 조찬 기도회가 9월 첫날 열렸습니다. 지난 1999년 4월 연세대 신과대학 동문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기도회는 이날 181회를 맞았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교수,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나라와 국민, 한국교회, 교단, 국내 대학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학교 신과대학을 졸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이날 연세대 설립 이념인 진리와 자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진정한 진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며 진리는 영원 불변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는 참된 해방을 의미한다며 참된 자유는 결박돼 있는 데서 자유함을 받는 것으로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조선족, 노숙자, 이주민 여성,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등 취약계층을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매년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버려지고 사회에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움켜쥐고 그걸 스스로 누리면서 베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모순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가진 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낮아짐이고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연세조찬 기도회에서는 선정된 4명의 장학생들에게 2학기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장학금으로 이영훈 목사가 1억 원을, 차성환 연세조찬 기도위원이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제11차 총회가 지난달 31일 독일 카를스루 콩그레스 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를 주제로 8박 9일간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352개 회원교회 대표들과 4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개막식에선 WCC 아그네스 아붐 의장과 이안사오카 총무대행이 각각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인류가 처한 가장 큰 위기로 기후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등을 꼽았습니다.
같은 날 독일의 프랭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 대통령도 총회를 방문해 참가자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WCC는 폐막까지 회의를 통해 향후 정책을 결정하며 WCC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도 선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고신재난긴급구호단이 진주 신광교회를 찾아 긴급구호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신광교회는 최근 발생한 여름철 국지성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이 성도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수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긴급구호단 권호연 목사는 빨리 교회가 다시 제자리를 잡아 활력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신광교회 김종승 목사는 많은 분들이 작은 교회를 위해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를 설립한 릭 워렌 목사가 4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워렌 목사는 지난 28일 기적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주일 설교를 전하며 목적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헌신이 우리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렌 목사는 지난 6월 은퇴 소식을 알렸으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에코 교회를 이끌던 앤디 우드 목사가 후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선교사 자녀교육개발원이 선교사 자녀 교육 지원 프로젝트인 킹덤 빌더스 멘토링 프로그램 3기를 시작하며 MK 멘토를 모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동일한 배경을 가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청소년 MK들의 멘토가 되어 MK가 MK를 케어하는 선순환 교육 모델입니다. 신청 자격은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 중 한 가지 이상 가르칠 수 있는 자 또는 부모가 선교지에서 1년 이상 사역한 자로 MK 멘토로 선발된 인원은 소정의 장학금과 건강한 MK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0일까지며 10월부터 6개월간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서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민생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협치보다는 상호 견제에 중점을 둔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입법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제대로 견제하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한반도에 상륙하든 상륙하지 않든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며 영향을 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흰남노는 1일 오전 9시에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하면서 대만 타이베이 동남쪽 510km 해상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흰남노는 1일 오후부터 2일 밤까지 대만 동쪽과 일본 오키나와 주변 남해상에서 정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흰남노가 예상대로 북상한다면 5일 오후부터 6일 또는 7일까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총 강수량이 500mm로 우리나라 연 강수량 절반이 하루 이틀 만에 내릴 수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를 추후 환급하는 방식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특별공제 환급 방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국고에 부담이 되고 국민의 불편을 드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특별공제 방안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연내 집행을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의 1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남포항에서 식량으로 추정되는 부대가 대거 포착됐습니다. VOA가 민간 위성 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로 지난 21일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남포항 석탄항구에 하얀색 물체가 가득 적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현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치적 국제적 상황을 고려해 베트남에 수개월 전 식량 자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건강보험의 낙태 보장을 요구한 캘리포니아주의 명령을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 킴벌리 뮬러 판사는 지난 24일 캘리포니아주의 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교회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4년 푸틸교회 등 3개 교회는 의료보험 적용에 있어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나 배제를 없앨 것을 요구한 캘리포니아 관리의료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회 측은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된다는 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며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가 중국 신장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한 차별적인 구금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등은 위구르족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돼 있으며 이곳에서 가혹한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수용소가 위구르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해당 지역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긴급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긴급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기존 백신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FDA가 오미크론 변이 백신을 승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 백신은 기존 백신과 오미크론 변이 백신을 조합한 2가 백신입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우선 접종 대상자를 논의해 수일 내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여행자에 대한 EU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 여행객들의 유럽 여행 비자 발급 비용은 기존 35유로에서 80유로로 오를 전망이며 비자 신청 후 10일 이내 발급이 가능했던 혜택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굿TV 뉴스 우한나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된 제주도 지역의 비는 내일 새벽 전남 남해안, 오전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 중남부로 확대됩니다. 이번 비는 당분간 이어지면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4도, 대전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7도, 부산 24도, 제주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뉴욕의 에릭 아담스 시장이 미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다양성의 경이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시장으로서 이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혐오하지 않는 평화로운 사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